자, 이번 시간에는 기초를 좀 다지고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GX웍스2 실행하시고 새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요. 심플 프로젝트 Q모드 Q03UDV 맞춰 놓으시고 레더 확인, 그리고 왼쪽 창으로 보내 놓으시고 터치 프로그램 여십시오. 자, 이렇게 위자드가 뜨면 U를 클릭을 하세요. 그리고 넥스트, GOT 타입은 위에서 두 번째 거 800에 600도트, 넥스트, 또 넥스트, 그리고 위에서 세 번째 거 컨트롤러 타입은 위에서 세 번째 겁니다. 700, 넥스트, 그리고 인터페이스는 세 번째 거 이더넷 멀티, 넥스트, 또 커뮤니케이션 드라이버는 그냥 디폴트 놓고 갑니다. 넥스트. 자, 이렇게 설정이 됐고 또 넥스트를 누르시면 자, 스타트 할 수 있는 베이스 스크린하고 오버랩 윈도우는 어드레스를 어떻게 지고 가느냐, 이거 그냥 디폴트 놓고 가시면 됩니다. 넥스트. 이렇게 설정 창이 설정이 다 됐다고 이렇게 나타났죠. 요거 사진 한번 찍어서 갖고 다니세요. 스크린샷을 찍어서 갖고 다니시던지. 이제 오프라인 수업을 할 때 요 상태로 그대로 맞추고 갈 겁니다. 자, 피니시 누르시면 이제 작화를 할 수 있는 화면이 뜹니다. 이렇게. 자, 이 화면을 마우스가 아니고 우측 화면으로 이렇게 변화를 해 놓으시고, 자, 여러분들 전에 갑자기 실린더 팍 튀어나와 갖고 애로사항들이 좀 많으셨죠. 바로 나가려고 했었는데 뭔가 좀 사인이 안 맞아 갖고, 자, 실린더는 중간고사 끝난 다음에 좀 나가도록 하고, 이 기초부터 좀 다지고, 좀 더 기초부터 확실하게 다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 프로젝트 새로 만들어 놨죠. 여러분 내부 메모리 M이란 것도 쓰고 뭐 X 그리고 Y 뭐 이런 개념들은 다 이제 짚고 나갔죠. 자, X0가 들어오면 이걸로 Y20을 이렇게 켜줄 수도 있습니다. X는 입력, 출력은 Y예요. 근데 이렇게 되게 되면 X가 들어왔을 때만 Y20이 켜지는 겁니다. 근데 X1이 들어왔을 때 Y20, 그리고 Y21로 할게요. Y21, 그리고 Y21을 이렇게 자기유지 시켜 놓고, 자, 이 상태로 푸시 버튼하고 램프를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푸시 버튼, 램프. 아유, 오토바이 지나가는 소리 다 들리네. X0, Y20. 자, 컨트롤 C, 컨트롤 V. X1, Y21 하고, 일단 GOT가 아니고 PLC부터 디버그의 시뮬레이션 시작. 가상의 CPU가 하나 만들어지죠. 그리고 GOT 쪽으로 가셔서 툴에서 시뮬레이터 액티베이트. 자,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걸 보면 자, X0가 딱 눌렸을 때는 보세요. 어떻게 보시냐면 이게 지금 이겁니다. 그리고 이게 요거예요. X0가 눌렸을 때 Y20이 켜집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켜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요거 글씨도 써줘야겠네.
x0 y0 x1 y21 이렇게 됐어요. 자, x0가 눌려지면 x0의 푸시 버튼이 눌려지면 y0이 들어오죠. 하지만 x0에서 손을 떼는 순간 y0이 꺼집니다. x1 한번 볼게요. x1은 손을 떼도 y21이 온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자기유지가 걸렸다는 얘기죠. 여기를 보세요. 요게 요거죠. 그래서 요거는 프로그램 상으로 y21이 온되면 그 y21 신호를 이렇게 입력적으로 끌고 가서 자기유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지난 영상에서도 봤다시피 지금 신호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갔다가 x0가 온되면 이렇게 신호가 전달된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y20이 온된다고 했었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온되고 있다가 이렇게 x1이 푸시 버튼이 눌리는 순간 신호가 이렇게 가서 y21이 사는 거예요. 그럼 이 y21 신호를 살은 y21 신호로 이렇게 입력적으로 끌고 가 주잖아요. 그러면 신호가 x1 신호가 끊어져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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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갔다가 얘가 x1이 신호가 끊어져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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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가 가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x1이 끊어져도 x1 신호가 끊어져도 y21이 자기유지가 된 거예요. 그러면 프로그램 상으로 자기유지를 시켜놨잖아요. 얘를 끄고 싶으면 여기를 끊어줘야 됩니다. 요 라인을 끊어줘야 돼요. 요 라인을 어떻게 끊어주냐, 자, 이게 A 접점이잖아요. 이게 A 접점, B 접점 신호를 하나 만들면 되겠죠. B 접점 신호 x2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x2 그리고 x2 버튼을 하나 더 만들어 줄게요. 자, x2 버튼 하나 만들어 줬고, 그리고 이거 업데이트 해야죠. x2 버튼을 누르는 순간 끊깁니다. 램프 꺼졌죠. 자, 다시 x1이 이겁니다. x2가 요거고요. 이쪽으로 가야겠네요. 이쪽으로 가서 x1이 요거고요. x2가 요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y10이 요게 되겠죠. 자, 한번 눌러 볼게요. x1 들어왔죠. 손 떼도 y21이 자기유지가 돼갖고 램프가 계속 사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끄고 싶으면 x2 버튼 요거 노란색 눌러주면 꺼집니다. 이렇게. 자, B 접점은 평상시에 닫힌 접점, 노멀리 클로즈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닫혀 있다가 연결되고 있다가 신호가 들어가면 떨어집니다. A 접점은 평상시
열려 있는 거예요. 노멀리가 오픈 상태. 그래서 평상시에는 열려 있다가 신호가 들어오면 닫혀요. 연결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 접점은 평상시 열린 상태, B 접점은 평상시 닫힌 상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다시 뒤로 가기를 하고, 자, 우리가 이렇게 해놓으면 만약에 X0를 눌러도 Y21이 켜지고, 지금 X0를 누르면 Y20이 켜지잖아요. X0를 눌러도 Y21이 켜지고, X1을 눌러도 Y21이 켜지게 만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부 메모리 M이란 걸 사용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내비게이션 트리 쪽에 파라미터에서 PLC 파라미터 쪽으로 가면 디바이스 설정이라고 있어요. 디바이스 설정에 입출력 제외하고 내부 릴레이 M이 지금 9K가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1K는 1024개의 비트입니다. 내부 릴레이가 그렇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요. 1024 곱하기 9 하면은 M을 쓸 수 있는 영역이 나타나겠죠. 그 M은 1024 곱하기 9개를 쓸 수가 있고 1024 곱하기 9입니다. 그거만큼 쓸 수가 있고 표현은 10진수로 합니다. 1, 2, 3,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뭐 이런 식으로 가서 총 9,000 몇백 개를 쓸 수가 있는 거죠. 레치는 지금 건너뛰시고요. 레치 릴레이는 링크, 어넌시에이터, 링크 툭스 엣지, 스텝 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건너뛰시고 타이머 지금 기본적으로 2K가 할당되어 있어요. 0번부터 2024 2048개의 2048개의 타이머를 쓸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로 번지부터 시작을 합니다. 적산 타이머 건너뛰시고 일단 카운터 1K가 여기 할당되어 있죠. 1024개의 카운터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역시 스타트도 제로 번지부터 시작을 합니다. 나머지 데이터 레지스터 요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설명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링크 레지스터, 링크 특수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링크 레지스터, 링크 특수 역시 건너뛰시고 인덱스도 건너뛰십시오. 이거 뭐 설명할 것처럼 얘기하다가 설명 안 하네. 이거 건너뛰십시오.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건 입력하고 내부 그리고 타이머, 카운터 요것만 봅니다. 자, 그럼 이걸 우리가 지금 Y21을 X0로도 키고 X1으로도 키고 싶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Y를 써주는 게 아니고 실제 출력 접점을 여기다 써주는 게 아니고 출력 코일을 내부 릴레이란 걸 사용합니다. M 0부터 시작이라서 9,000 몇백 개까지 쓸 수 있다 그랬죠? M0 그리고 X1이 들어가면 이걸 M1으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실제 Y는 어떻게 킵니까? M0가 온다면 이것으로 Y21을 키시면 돼요. 두 개를 키라 그랬잖아요. 병렬로 연결하면 되죠. M1 이렇게 해놓습니다. 실제로 동작하는 걸 한번 봐야겠죠. 자, X0를 누를 때도 Y21이 켜줍니다. 여기를 한번 보세요. 여기 한번 보시고 자, 이게 지금 여기로 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여기로 간 거고요. 노란색으로 표현을 할게요. 노란색으로 X1이 여기고 아닙니다. X0가 여기고 X1이 여기입니다. 자, 동작 해볼게요. X0 Y21 켜진 거 보이시죠? 켜졌어요. 이걸 잘못했네 제가. 자, 요거를 싹 지우고
이거를 여기로 가겠습니다. 아이고 얘도 지워졌어. 화살표로 놓고 Y21 이렇게 간 거 보시면 돼요. 자, X0 눌렀을 때도 Y21이 켜졌고 여기에서 여기로 신호가 가서 이렇게 Y21이 켜진 거예요. 그리고 X1을 눌러도 Y21이 켜지죠. 똑같아요. 이렇게 내부 메모리 M을 사용을 하면 이 내부 메모리가 살아서 Y21을 켜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M1이 살아서도 마찬가지로 M0가 살았을 때도 이렇게 Y21에 신호가 가서 램프가 켜지고, 그리고 M1이 살아도 이렇게 가서 이렇게 Y21에 신호가 전달되면서 램프가 켜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문제를 한번 냈는데 이걸 또 한번 풀어 보신다고, 또 열심히 풀어 보신다고 여기다가 그 똑같은 동권으로 써야 된다라고 했더니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Y 뭐 20 Y20 그리고 여기도 Y20 이렇게 쓰더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중 코일이 걸려서 당연히 뭐 안 켜지겠죠. 자, 이걸 이중 코일로 한번 걸어 볼까요? 제가 이걸 지우고, 자, 여기를 Y21 Y21 이렇게 걸었어. 이중 코일로. 에러는 없어요. 이중 코일이 들어가도. 자, X2를 일단 끊어보고, 아이고 이게 안 죽네. Y21 마음이 급합니다. 마음이. 끊었어요. 자, 끊고 X0가 들어가도 Y11이 두 개 다 살죠.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얘가 들어가도 사는데 중요한 건 자기 유지가 안 되죠. 지금 Y11이 자기 유지가 안 되잖아요. 이중 코일이 걸려서 그래. 이중 코일이. 자, 이거를 Y20으로 고치면 자기 유지가 걸립니다. 자, 이렇게 걸리죠. 이중 코일이 아까 Y21 두 개를 써줘서 회로가 제대로 동작을 안 하는 겁니다. 지금은 아까는 자기유지 안 걸렸는데 지금은 자기유지 걸리잖아요. 끊기고. 자, 그래서 똑같은 램프를 다른 방법으로 A란 방법으로도 키고 싶고 B란 방법으로도 키고 싶다 라고 하면 이렇게 내부 메모리 M이란 걸 써줘서 M0가 살아도 Y21이 살고 M1이 살아도 Y21이 살게 이런 식으로 회로를 구성해 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A 동작일 때도 Y21이 살고 B 동작일 때도 Y21이 살고 이런 동작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봤으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냈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끄고 시뮬레이터 끄고 이거 다시 지우고 아이고 잘못 들어왔네요. 자, 지난 시간에 냈던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과제 관리. 자, 이게 문제였어요. 이게
이게 문제였는데 이거를 이제 못 푸는 분들을 제가 풀이를 한번 일단 해드릴게요. 자, 램프 1과 램프 2는 A 문제와 B 문제에 공용 사용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PB1이 X0가 되겠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코멘트란 거를 또 달 수가 있어요. 보기에 보시면 여기 코멘트 표시, 스테이트먼트 표시가 있습니다. 두 개 다 활성화 시켜주세요. 코멘트 클릭, 스테이트먼트 클릭. 자, 이렇게 길어지죠. 이렇게 길어질 때는 보기에서 디바이스 코멘트 표시 형식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자, 이런 화면이 뜨면 행수는 1로 바꿉니다. 그리고 열수는 5로 바꿔줍니다. 행수 1에 5개의 문자를 표시한다는 얘기예요. 확인 누르면 이렇게 좀 작아지죠. 자, 이렇게 해놓고 쓰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코멘트랑 디바이스 스테이트먼트 꺼놓으면 여기다 코멘트를 달고 스테이트먼트를 달아도 이게 표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개 활성화 시켜 주시고 X0 여기에다 우리가 코멘트를 달고 싶어요. 코멘트를 달고 싶으면 X0를 써 넣으신 다음에 요 부분 있죠. 요거 라벨 코멘트를 계속하여 입력 클릭한 다음에 X0라고 쓰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코멘트를 달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PB1 이라고 하기로 했죠. 그럼 PB1이라고 달렸어요. 그리고 램프 1이 3초 뒤 온. 램프 1이 3초 뒤에 온이 되려면 바로 그냥 타이머를 이어줘도 상관은 없지만 프로그램을 그런 식으로 짜면 안 돼요. 일단 내부 메모리 M부터 옵니다. 아이고, 출력으로 가야 되죠. M0 그리고 M0를 자기유지 시켜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타이머를 하나 걸어줘요. 뭐 여기다 이렇게 걸으셔도 되고요. 여기다가 M0가 살면 타이머 T0 K 3초니까 3이라고 써야 되죠? 아닙니다. 30이라고 써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게 PLC 파라미터 쪽에 있나? 저속 타이머가 100ms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설정을 해주면 이 100ms 0.1초 단위로 가는 거예요. 0.1초 단위로. 그래서 3으로 쓰면 0.3으로 쓰면은 0.3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30으로 써줘야 3초가 제대로 먹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 T0를 가지고 Y20의 램프를 키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램프 2를 켜줘야 되죠. 자, 여기다가 일단 코멘트 먼저 달아줄게요. 램프 1 그리고 T0가 살아서 여기다가 T0가 살아서 T1을 또 살려서 3초를 넣는다. 이렇게 짜셔도 뭐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중간에 어떤 시퀀스를 끼워 넣으려고 하면 힘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짜게 되면. 그래서 타이머를 여기다 바로 연결하지 마시고 또 내부 메모리 M1을 살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M1 그리고 난 다음에 M1이 살면 T1 K30이란 타이머를 하나 더 살려주고 T1이 살면 Y21의 램프를 켜주면 되겠습니다. LAMP2 자, 실제로 동작하는지 안 하는지 봐야겠죠.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자기유지가 끊기질 않잖아요. 이렇게 짜니까 저도 헷갈리네요. 저 원래 이렇게 안 짜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다 된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는 다 된 거고
자, 요거를 이제 풀어야 돼요. 요거 3초 뒤 모든 램프 오프 시퀀스 한 줄 더 추가를 해야 되죠. 자, T1이 살아서 M2를 살리고 M2 자기유지하고 M2가 살면 T2 K30 살아서 T2가 여길 끊어주면 끝납니다. T2. 자, 이런 식으로 짰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짜놓고 여기는 괜찮은데 T2로 여기 마지막 설명 끊으니까 여기는 괜찮은데 여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 안 끊어지잖아요. 안 끊어지잖아요. 여기가 얘가 끊어져서 T0가 여기까지는 끊어지겠지만 M1이 자기유지가 끊기질 않아요. 이렇게 해주면 곤란하겠죠. 그러면 M0를 여기다 이렇게 붙여 놓으면, 그리고 여기에는 M1을 붙여 놓게 되면 다 끊기게 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좀 헷갈리죠. 동작은 똑같이 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시뮬레이션. 램프 하나, 둘. 이거 Y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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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21. 아, 오토바이 소리 되게 크네요. 그리고 이거는 X0 X0. 그래서 X0가 온 되면 3초 뒤에 Y20 온, 3초 뒤에 Y21 온, 3초 뒤에 오프.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짤 수도 있는데 요걸 한번 변형을 해 볼게요. 자, 이걸 싹 지웁니다. T1 T0 K30 M0가 살고 T0가 살고 M1을 자기유지시켜주고 T1 K30 M1이 살고 T1이 살면 M2를 자기유지시켜주고 T2 K30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보기가 훨씬 편해지죠. 여기는 출력 회로, 여기는 A 뭐죠? A 1-1 문제, 뭐 A 문제라고 하죠. A 문제 풀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번 풀어주자고요. 자, 동작은 똑같이 됩니다. 온, 오프. 자,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죠. 훨씬 보기가 편하죠. 요거 한번 회로로 한번 설명을 할게요. X0 신호가 ON이 되면, 여기에 있는 X0 신호가 ON이 되면 이 신호가 M0로 들어갑니다. M0가 ON이 되면서 셀프 홀딩을 시켜주죠.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래서 X0가 꺼져도 M0는 자기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자기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유지가 되고
이게 자기유지가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T0가 삽니다. 자, T0, T 타이머가 사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깐, 이거를, 자, 여기다 보여드릴게요. 자, 이 120 사는 거 한번 보세요. 아, 이거 1000초로 맞춰야겠다. 자, 어때요? 하나 더 만들어야겠네. T 120이 살면 이걸로 Y 뭐 25를 키겠다. 120 안 살죠? 하다가 120이 죽으면 타이머가 다시 0값으로 떨어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떨어진단 말이죠. 타이머는 온딜레이 타이머예요, 이게. 그래서 신호가, 입력 신호가 일정하게 들어와 줘야, 설정해 놓은 시간만큼 입력 신호가 들어와 줘야 온이 되는 게 온딜레이 타이머예요. 오프 딜레이 타이머도 있고, 뭐 온오프 딜레이 타이머, 뭐 적산 타이머 등등 여러 가지 되게 많이 있는데, 온 딜레이 타이머는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입력 신호가 1000초만큼 들어가 주면 온이 되는 거죠. 너무 길어서 하루 왼종일 기다려야 되죠. 5초로 바꿀게요. 5초. 여보세요. Y25 들어왔죠. 이렇게 M120이 온 돼서 T120에 5초만큼의 신호가 공급이 되면 T120이 살아서 Y25를 켜준 겁니다. 120 신호가 끊어지면 Y25도 이렇게 죽죠. 하지만 이 위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위에는 M0가 자기유지 되면서 신호를 이렇게 계속 공급을 해줘서 얘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M0 신호가 살면 어떻게 돼요? 자, 보세요. M0가 살아서 이 밑에 회로, 자, 설명을 할 때 여기가 1번 회로, 또 여기가 2번 회로, 그리고 여기가 3번 회로가 되는 거예요. 3번 회로 사는 거를 보면 M0 신호가 여기로 가서 셀프 홀딩도 됐지만 2번 회로를 지금 살려주고 있죠. 2번 회로에 신호를 같이 주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1번이 다 살고 남은 2번이 살게 되는 건데, M0 신호만으로도 사나요? M0는 그냥 이 2번 회로에 신호를 공급해서 아, 너 살아라 신호만 줄 뿐이에요. 실제로 살려주는 거는 여기 T0가 살려주는 거랑 다름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여기에서 T0가 죽으면 이게 A 접점이잖아요. T0 죽으면 이 회로도 자기유지 끊기면서 죽습니다. 이 회로도, 2번 회로도, 1번 회로에 의해서 2번 회로도 죽는다 이거죠. 다시 말해서 T0가 2번 회로를 살릴 수 있는 권한도 주지만 죽일 수 있는 권한도 함께 준다는 거예요. 아주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죠. 얘가 하는 역할이 그렇습니다. 얘네가 하는 역할들이 꼭 이게 타이머가 그런 역할을 하나요?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회로를 그렇게 만들므로 인해서 죽일 수 있는 권한, 살릴 수 있는 권한, 죽인 애 살린 애를 T가 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오는 뭔가의 신호가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그래서 지금 회로를 본다면 살았죠. 여기서 살고 나서 신호 주고, 여기서 살고 나서 또 이렇게 신호 줬어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T2가 살면서 이 T2 신호가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죠. 여기로. T2 신호가 일로 가면서 살고 살고 얘가 살면서 여기를 끊어주면서 다 함께 깨꼬닥 다 죽는 거예요. 자, 이게 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문제. 다시 한번 살려볼까요? 3초 온, 3초 온, 3초 오프. 자, 이렇게 죽는단 말이죠. 온, 온, 오프.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너무 빠르다 생각이 되면 이거를 시간을 한 5초, 6초로 이렇게 늘려서 한번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좀 쉽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